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57% 내렸고요. S&P 500 지수는 0.72%, 나스닥은 0.87%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이제 3대 지수 모두 별로 좋지 않았고요. S&P와 나스닥은 1% 넘는 주간 하락률을 나타냈고 다우지수도 0.6% 하락을 했어요.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은행주들이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적을 공개하고 은행주들이 모두 급락하면서 좀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뭐 은행에 따라서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하고 또 매출은 예상을 하회하고 뭐 이런 엇갈리는 실적 공개한 은행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날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예고해드렸던 바로 이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 관련 이 발표가 있었죠. 부양책 관련 발표. 사실상 뭐 예상됐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제안한 이 부양책이 빠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밸런스지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 이 전략가들이 판단하는 이 1조 9천억 달러 바이든 행정부의 이 플랜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제 우리는 뭐 정치도 정치지만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이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정 부양책 풋을 created, 창조했다. 이 재정 부양책 풋에 대해서는 밑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하지만 또 다른 시장에 참가하는 이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경제 이 레스큐 패키지가 지금 민주당이 곧 다수가 될 계획에도 불구하고 빨리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밑에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날 이제 이 밖의 소식에서 전해드릴 예정이었는데 12월에 오늘 이제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베런스지가 설명을 하기를 이제 12월에 소매 판매 지표 부진은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나타내 준다.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이 지금 12월 후반 이런 지표들이 다 안 좋았죠.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경제는 하락하고 있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The next few months are still likely to be difficult. 향후 몇 달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This is the fiscal put. 재정 부양책 풋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풋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손실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가 Fed put, 그러니까 연준 풋이라는 단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이제 연준이 이제 구제를 해줄 것이다. 연준이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표현을 할 때 연준 풋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어제 바이든 당선인의 이 연설을 봤을 때 우리는 연준 풋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스컬 풋, 이제 피스컬은 사실 이제 재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재정 부양책을 뜻하는 거겠죠. 재정 풋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연준의 이 연준 풋과 비슷한 피스컬 풋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금 바이러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파르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미국에서 뭐 내가 건너 아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뭐 아니면 우리 사촌이 걸렸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엄마가 걸렸다, 내 여동생이 걸렸다 이렇게 완전 가까운 사람으로 지금 걸린 사람을 다 한두 명은 안다고 하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빠른 바이러스가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부양책은 곧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요약하자면 there is now a fiscal put akin to the Fed put. 그러니까 연준풋과 비슷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에 따르면 바이든 이 행정부의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 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부양책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거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전략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자, 사실상 통과되는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가 통과가 될 것이고 maybe less than half of what was proposed. 반보다 더 적게 통과가 될 수도 있다 말하고 있고요. 이제 협상은 몇 달간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021년 후까지 경제 회복이 이제 이것 때문에 압력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어제 이거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바이든 이 행정부의 이 코로나 계획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가 이제 가계와 인디비주얼 개인들에게 써지는 걸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천억 달러는 팬데믹과 관련된 이제 그 응답, 그러니까 뭐 백신이랑 그 테스팅과 관련해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4억 4천만 달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그리고 주정부에 쓰여질 내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미국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여기 보시면 1인당 1,400불이 지원되는 게 달려 있고요. 이제 임금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실업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불인데 400불로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렌트비랑 그 공과금 같은 거를 이제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를 2배로 늘릴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주정부와 지역정부에게 따로 할당해 놓은 요 스펜딩이랑 그리고 또 요런 계획이 있다고 해요. 이제 공공보건 근로자들을 10만 명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이제 의회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만약에 이제 부양책이 통과됐을 경우를 살펴본다면 레이먼드 제임스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경기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 요런 이제 증시에서 요런 업종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 부양책 계획이 다음번 이제 요런 계획이 나온다면 여기에는 이제 세금 인상 같은 게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에는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증시가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전날 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발표에도 증시가 오늘 오히려 하락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식 전해드리면요. 아까 잠깐 전해드린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0.7%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날 사실 장 출발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이 은행주 실적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제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매출이 예상에 못 미쳤거든요. 이 소식에 무려 7.75%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도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날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여러분 18일 그러니까 뉴욕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를 기념하는 마틴 루터킹 데이이기 때문에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이제 채권 시장도 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미국 증시 투자하셨으면 아실 텐데 진짜 증시가 쉬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발언을
좀 증시는 주간 단위로 하락을 했지만 좀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찾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CNBC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짐 크레머 이 CNBC 진행자가 데이빗 테퍼는 뭐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이라고 하죠.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연준의 이런 지지와 그리고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반대로 베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인용을 한 거를 보도를 했어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크레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테퍼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테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증시가 엄청 내렸잖아요. 2월 달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빗 테퍼가 나한테 말했듯이 연준은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반대로 베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백신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증시 반대 베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증시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는 저도 이제 휴일을 맞아서 월요일에 푹 쉬고 이제 미국 시간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